파이썬에서 문자열 포매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매팅. 포매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례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보시면 하나 보시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기예보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기예보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죠? 내일 날씨는 맑음입니다. 또는 뭐 흐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날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이 수정되는 어떤 특정한 키워드가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저장된 어떤 값을 불러올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내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을 테고, 뭐 다양한 조건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문자열이 계속 바뀌지만 이제 전체 문장은 변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문자열 포매팅은 포맷 코드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코드들이 다양하게 많지만 이제 크게 5가지 정도의 코드를 여기에 예시를 해 두었습니다. 코드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먼저 퍼센트 기호와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퍼센트 기호를 만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코드를 만나게 되면은 이것이 이 문장이 끝났을 때 요 뒤에서 어떤 값을 이렇게 대입해 가지고 전체 문장 내에서 출력을 하게 하는 형태, 이렇게 이제 포매팅 문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S라고 하는 코드는 문자열을 입력을 받게 되고요. C라고 하는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문자 한자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D라는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정수, 이제 숫자죠. 숫자의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D를 사용하고요. F는 소수점 있는 자리, 그죠? 예, 실수죠. 그리고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문자 자체로 퍼센트를 출력할 때 이렇게 퍼센트 2개를 활용해 가지고 그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용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숫자를 바로 대입하는 형태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구조를 한번 보시죠. 이 구조는 처음 우리가 문자열 포매팅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I eat 그리고 뒤에다가 %d라고 썼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apples 라고 하는 따옴표로 따져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d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포매팅 코드죠. d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받는, 그죠? 숫자를 받는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 안에서, 문장 내에서 %d라고 하는 코드를 만났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 코드에 해당하는 D 코드에 해당하는 밸류를 입력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죠? 또는 이제 대입해 줘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입력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따옴표가 따져 있는 요 바로 뒤에 붙여서 % 기호를 쓰고요. 이 %d에 들어가야 될 값을 직접 입력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d는 문자열 포매팅 코드로서 요 뒤쪽에 있는 밸류 값을 대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대입하는 밸류 값이 되는 것이고, 이게 D가 뭐가 되는 거죠? 코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밸류 값이 어디에 됩니까? 이제 코드에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 값을 출력해 보시면 I eat %d에 해당하는 요 밸류 값이 3이 대응되고 애플스가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문장이 이제 우리가 처음 포매팅 코드를 활용의 문장이기 때문에 요 문장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찬찬히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는 보면은 위에서는 이제 숫자를 대입했는데 두 번째에는 문자나 또는 문자열을 바로 대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s 코드를 만났죠. s는 문자열을 입력받는 코드가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쪽에서 %라고 하는 문자열 포맷 코드를 만났을 때는 문자열이 끝나는 다운표 뒤쪽에 바로 뭡니까? %기호를 쓰고 해당되는 밸류 값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이 5라고 하는 밸류 값이 s라고 하는 코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변수의 형태로 그 밸류 값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넘버라고 하는 것은 변수죠. 변수고 3이라는 것은 밸류, 그죠? 값이죠, 그죠? 밸류가 이렇게 이제 대입이 됐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I eat %d라고 하는 문자열 포맷 코드를 만났습니다. 자, apples라고 하는 문장이 끝났죠, 이렇게. 그래서 그 바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퍼센트 기호가 들어가고 넘버라고 하는 위에서 말했던 밸류 값을 이제 변수의 형태로 치환해서 정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넘버라고 하는 것은 3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넘버 안에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 있었겠죠. 정수가 들어 있었겠죠. 자, 이 정수 값이 문자열 형태로 이렇게 전체 문장 안에 대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한 개의 값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값들이 이제 저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개 이상의 값이 들어가는 경우를 보시죠. 마찬가지로 변수의 형태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이제 변수가 아닌 직접 그 값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위에서 변수를 배웠기 때문에 변수의 형태로 넣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밸류 값이 밸류가 넘버에 저장되고요. 3라고 하는 밸류가 day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시죠. 문장이 다운표를 시작했습니다. 자, 8%d라고 하는 포맷 코드를 만났습니다. 쭉 가다가 또 어떻게 됐죠? 또 %s라고 하는 코드를 만났죠. 자, 그렇게 쭉 지나가서 이제 이렇게 다운표로 이제 문장이 끝났습니다. 자, 문장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해당되는 2개의 코드가 현재 여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퍼센트 기호를 쓰고 괄호를 여는 거죠. 괄호를 열고 넘버와 day라고 하는 밸류 값을 변수 형태로 치환해서 이렇게 대응을 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밸류 값에 보면은 넘버는 10이 들어있을 거고, 그죠? day에는 뭡니까? three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있었겠죠. 그래서 결과값을 보시면 여기에 10이라고 하는 밸류 값과 쭉 지나가서 여기에 3라고 하는 밸류 값이 이렇게, 그죠? 변수의 형태로 치환되어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 연산자와 %를 그죠? 같이 쓰는 경우, 결국 %% 두 개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찌 되느냐? %d라고 하는 코드에 98이라고 하는 밸류가 저장될 거고요. 그럼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퍼센트 기호를 2개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퍼센트 기호를 2개를 사용하면 문자로서 이 %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으니까요. 에러이죠. 어떻게 됩니까? 98이라고 하는 밸류가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라고 하는 문자가 출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활용 예입니다. 두 번째 활용 예는 뭐냐면 정렬하는 거죠. 문장에 어떤 문자를 정렬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요 예를 갖다가 이렇게 빼내 가지고 좀 확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뭐였습니까? %는 문자열 포맷 코드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10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 뒤에 s가 있죠.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뒤쪽에 % 이렇게 해서 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보시면은, 자, 문자열이 시작됐습니다. 다운표로. 그래서 여기서 다운표로 문자열이 시작됐고 문자열이 끝났습니다. 자, 그 안에 보시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 기호를 만났죠. 자, % 기호는 문자열 포맷 코드를 부른다라고 했죠. 그 포맷 코드는 s입니다. 그죠? s는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문자죠. 그래서 무엇을 부른다? hi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10입니다. 10. 그죠?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문자의 무엇이냐? 자리수입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하이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하는데 10자리를 확보하고 거기에서 하이의 위치를 어떻게 된다? 더하기인 경우에는 이렇게 우측 정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좌측 정렬도 가능하겠죠.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좌측 정렬이 있습니다. 좌측 정렬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나요? 조금 전에 숫자가 들어있었을 때 숫자가 아까는 플러스 10이었죠. 플러스 10 하면은 우측 정렬이라 했죠. 그죠? 마이너스 10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좌측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하게 되면은 좌측으로 정렬한다. 그렇게 보시고 플러스 10이다. 그죠? 그러면 우측으로 정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수점도 자연히도 표현할 수 있죠. 소수점을 표현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퍼센트 %F였죠. 그죠? 근데 이제 이 F는 소수점을 표현하는데 앞쪽에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냐? 이게 소수점의 자리수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0.4가 돼 있죠. 0.4니까 뭡니까? 소수점 이하 4자리. 소수점 몇 자리? 4자리입니다. 그리고 4자리면서 동시에 이제 반올림을 합니다. 이제 반올림을 한 결과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3.141592라고 하는 이 실수죠, 그죠? 3.141592라고 하는 실수 형태의 데이터 밸류 값은 결국 F 값을 만났으니까 요가 대응되겠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출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1416이 되죠. 원래는 15921이 됐었는데 여기서 뭡니까? 반올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자 여기서는 10이 붙어 있죠. 여기 뭐라 했습니까? 전체 자리수라 했죠. 자리수가 뭡니까? 우측 정렬이죠, 그죠? 더하기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자 소수점 이하 4자리, 그죠? 그러면서 10자리 중에서 우측 정렬해야 하는 거죠. 전체 자리수는 10자리가 되고요. 우측 정렬해서 요렇게 해서 소수점 이하 4자리를 가진 여기 3.141592의 결과값이 이렇게 문자열 포맷 코드를 만나서 정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